외도가 발생을 했을 때 소송과 이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해야 돼요.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거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을 하면 매우 힘들고 아프고 고통을 느끼고 이런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면서 매우 강력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남편 외도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아내는 인생 전체의 사랑과 행복이 모조리 파괴되는 외상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행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외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남편은 인생 전체에서 성과 가치 추구가 싹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이라는 건 여자와 섹스에 관련되는 부분은 인생 최고의 가치거든요. 남자에게는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남자에게는 인생 전체의 가치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남편의 외도일 때 아내, 그리고 아내 외도일 때 남편의 외상 트라우마는 전혀 다른데 고통은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자, 이때 외도를 한 배우자의 상간남이 됐던 상간녀가 됐던 이렇게 상간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외도를 한 배우자와 더 이상 부부관계로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피하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협의 이혼을 하거나 소송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과 이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송과 이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소송과 이혼을 한다. 그러면 소송을 하든 이혼을 하든 내가 왜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배우자의 상간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외도를 한 배우자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보다 상간자에 대한 분노가 훨씬 더 커요. 어떻게 같은 여자끼리 어떻게 이놈이 이런 식으로 이 외도를 한 배우자보다 상간자에 대한 부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이혼 소송을 위한 상간자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함께 합니다. 대부분은. 자, 그래서 만일 상간자 소송만 한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외도를 한 배우자가 돌아오게 할 목적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외도를 한 배우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 분노가 극심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작용할 때 바로 두 번째 소송과 이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데 이런 보복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소송 또는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파멸시키고 싶은 욕구, 즉 이 분노가 매우 강하면서 보복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자, 이때 분노가 풀릴 때까지 지속을 하거나 또 다른 상대, 즉 내가 분노가 풀릴 때까지 소송하고 이혼하고 아직 끝까지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라든가 가족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한테 뭘 조금 힘들게 하는 상대를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과 이혼을 보복 심리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두 번째 있습니다. 즉 보복하는 거에 후련함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이혼과 소송과 이혼을 하는 목적은 외도를 한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은
목적을 갖고 소송과 이혼을 진행을 합니다. 이럴 땐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복을 위해서 나름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점점점 악화되고 그 다음에 외도를 한 배우자가 적반하장이 되거나 또는 외도가 지속되고 반복된다. 아, 이 인간은 틀렸어. 이렇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확신을 가지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결국은 소송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혼하고 난 후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자녀의 양육에 관련되는 것을 정확하게 하려고 소송과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소송과 이혼을 하는 경우가 세 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과 이혼을 하는 목적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송과 이혼을 하게 되면 고통에서 일단은 벗어나서 편해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잃었던 모든 게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해서 파괴된 게 있어요. 외상 트라우마에서 파괴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성과 가치가 파괴됐고 여자는 사랑과 행복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상처를 잊어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소송과 이혼을 했을 때의 장점입니다. 잊어버리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중증 심리장애가 됐던 위중증 심리장애가 됐던 외상 트라우마가 됐던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심리 습관의 문제가 어차피 발생돼 있는데 이거를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소송하고 이혼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한테 발생돼 있던 심리 습관의 문제가 편안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즐거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신의 심리 습관 문제가 매우 빠르게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자신부터 파괴하기 시작.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편안해지고 즐거워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나를 파괴해 가면서 그 파괴되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인간관계, 결국은 내 배우자, 외도를 한 배우자도 어쨌든 소중한 내 부부관계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그리고 내 아이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과 관련된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인간관계를 모두 차례차례 파괴시키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됐던 함께 가는 행복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돼요. 새로운 인생. 왜? 심리습관 문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심리습관에 맞는 새로운 인생, 상상도 못할 인생인데 그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치료하지 않은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송을 하고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몇 가지를 고려한다. 즉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소송을 하고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 과연 심리 습관의 문제가 치료되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치료 안 되면 무조건 다 무너져요. 내가 다 무너져요. 나와 관련된 소중한 사람 다 무너지고 내 인생 다 파멸돼 버려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소송이나 이혼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를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소송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과 그리고 소중한 인간관계, 즉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들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관련된 인간관계인 사람들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을 파괴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최소한 일단은 파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과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소송이나 이혼에 그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신과 아이들은 회복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밉더라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노가 되더라도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 즉 회복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나와 내 아이들이 파괴되지 않고 나의 소중한 인간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1번이 바로 나의 외상 트라우마가 과연 치료되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무조건 파괴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소송과 이혼에 따르는 손실을 준비해야 돼요. 소송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경제적 손실, 즉 돈과 재산의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또 부부관계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즉 자녀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나 지인에 관련된 인간관계 파괴되니까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내가 소유하고 있던 가치, 경제적 가치가 됐던 돈과 재산이 됐던 지위와 명예든 인기와 유명이 됐던 이게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추구해 되는 미래의 가치가 손실이 발생됩니다. 즉 가치 방향이 바뀌어버리거나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수많은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되는지를 반드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준비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것, 대가를 너무 많이 치르게 됩니다. 소송과 이혼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손실을 기회를 틈타서 싹 가져가려고 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과 자녀의 인생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과 이혼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녀의 인생이 과연 행복할 것인지 불행할 것인지 파멸될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치료라는 개념이 이게 시작된다면 자신과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질 않으면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과 이혼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신과 자녀들이 파괴됩니다. 인생이. 그래서 소송과 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마음치료를 하고 난 후에 자녀와 자신과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소송과 이혼을 진행을 하면 진짜 손실을 최소화시키게 되고 나름대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또 중요한데 소송과 이혼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변호사들이 됐든 누가 됐든 전문가들이 있고 타인의 조언이라든가 그리고 소송 이혼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라고 하는 이런 후기에 관련된 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송과 이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송과 이혼을 했을 때 장점, 즉 소송과 이혼했더니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이렇게 행복해지고 남편이 돌아왔고 아내가 어떻게 됐고 이러면서 장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송과 이혼을 권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소송과 이혼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손실시켜서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주변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파괴되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손실이 발생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소송과 이혼을 부추기면서 여러분과 배우자와 자녀와 가정을 파괴하도록 만드는 가정 파괴자이자 인생 파괴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를 할 때 무조건 자기의 이익가치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소송과 이혼 진행하는 것을 권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 번 발로 찾아가는 것도 매우 위험하지만 그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송과 이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이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과 이혼을 잘하는 방법은 일단은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 놓는 게 1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송과 이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종합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소송과 이혼에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법률 전문가, 내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해야 돼. 법률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송과 이혼을 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자신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고 소송과 이혼은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를 하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인생까지 파괴시키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